예. 제가 그 모두의 우리 이제 보수 우파의 가치, 이게 그러니까 지속성의 과제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은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잘 살도록 노력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자체가 몇 가지의 그 가치가 선행돼야지 이것이 이룩될 수 있습니다. Free to choose.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죠. 자유. 그 다음에 진실이 존중돼야 됩니다. 아까 같이 부정선거와 같이 그냥 거짓이 판치게끔 그런 식으로 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이 정말로 존중되어야 된다는 그 기반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죠?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란 공권력으로 때려받고 법에 의해서 강압화될 수 있는 시스템적 법치가 아니라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연법적인, 말하자면 인간의 도덕성, 상식, 그 철학적인 문제죠. 그것을 다 감안한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인권 존중의 가치, 이거 이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요 세 가지를 기초로 자유우파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뭡니까? 바로 free to choose, 우선 선택의 자유의 입장이죠. 선택의 자유는 자기가 일을 할까, 아니면 창업을 할까,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갈까, 아니면 뭐 다른 일종을 봐서 전문가가 될까, 그래서 뭐 행정고시를 쳐서 뭐 이렇게 관료로 나갈까,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선택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택 과정에서 다 어느 직업을 선택해도 좋죠. 근데 가장 근본을 이루는 건 뭐죠?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학을 나눌 때 가계와 기업 또 정부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주된 핵심 세 계층이 가계, 개인, 보통 이제 소비 계층이고, 소비 계층이자 기업에게 여러 가지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공급 주체가 되죠. 그게 기업은 뭡니까? 말하자면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이에요. 그 기업 단위로, 물론 이제 개인 기업도 있겠습니다만서도 기업을 모토로 뭔가 좀 더 부를 많이 창출하고 그 많은 현금 흐름의 생성을 통해서 그 주주도 이익 보고 거기에 이해관계자도 같이 이익을 보는, 그러니까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민간 동력의 주체가 바로 기업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공권력을 통해서 한 국가 내의 컨트롤을 할 수 있죠. 국방, 치안, 또 사회간접자본, 그 다음에 이 사회보장, 또 어떤 뭐 이런 제도를 최소한의, 말하자면 그 민간 경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좌판을 깔아주고 감시하고 이거를 잘 경쟁이 윤활유 같이 잘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어떤 역할, 이것이 정부죠. 근데 이게 이제 과도하게 정부가 개입됐을 때 이게 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경제에서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건 뭐 재미난 얘기니까 잠깐 해드릴게요. 케인스 학파하고 아니면 자유주의 학파인 예를 들어서 그 신고전 학파 또는 이제 뭐 이런 학파가 있습니다. 좌우간. 그러니까 이제 이쪽의 그 자유주의 학파는 이제 시카고 학파의 이제 중심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그 계통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그래서 그 뭐 프리드만 위에서부터는 이제 그 프리드리히 누굽니까 저 하예크죠. 하예크가 이제 원조가 되고요.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제일 원조는 애덤 스미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쪽으로 해서 쭉 나와서 자유주의 학파를 이제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개량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공황 사태를 났으니까 이게 그 자유 경제에 나돌라 보니까 이게 뭔가 이제 엇박자가 나고 굉장히 큰 파고가 오더라. 그것을 정부가 개입해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잘 개입하면 뭔가, 여기 이제 케인즈는 원래 이제 그 뭡니까 그 막스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막스는 아예 이제 자본가 계급을 청산의 대상으로 봤는데 케인즈는 그렇지는 않고 인간을 잘 유통시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겠다, 이게 케인즈 학파죠. 근데 이제 케인즈 학파도 이제 파스트 케인지안처럼 완전히 좌파 저쪽으로 그냥 흘러간 조안 로빈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건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정부의 역할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사실은 더 주안점을 두는 게 그 시카고 학파입니다. 시카고 학파의 자유주의는 뭐냐? 정부가 그렇게 개입할 필요 없어. 니들 그냥 좌판만 끌어주고 감시하는 역할만 제대로 해주고 그러면은 민간이 알아서 해. 민간이 자율적인 선순환 경제 체제를 이뤄. 대기업 중소기업도 너무 간섭하지 마.
그러면 알아서 협력하고 알아서 잘 돌아가라는 게 소위 시카고 학파의 주된 그 정신이고, 미국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트럼프주의의 공화당의 어떤 그 경제 철학을 중심을 이루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제 글로벌리스트 철학을 이루는 게 소위 이제 MIT 하버드 중심의 그 케인지언, 아니면 요새는 뉴 케인지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쪽인데, 이게 말이죠, 조금 과도할 때는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정부의 개입을 지나치게 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 실패라고 하거든요. 시장 실패란 뭐냐면, 정의를 해서 이 기업의 어떤 이해 당사자들과 기업이 영위를 하는데, 거기 외부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때 외부 불경제라고 하고요. 아웃사이더들이 오히려 선의의 어떤 혜택을 입을 때 external economy, 외부 경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경제를 시장 실패, 독과점 이런 것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그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정부가 자판을 깔아주면서 이건 쳐내고 말이야. 이건 이 정도 하지 마. 그래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게 말하자면 정부의 규제인데, 이게 잘못될 때는 뭐예요? 원래 그냥 시장 실패보다 더 나쁘게 돼요. 그게 정부 실패예요. 정부 실패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전체주의죠. 이게 과거의 소비에트 연방, 그다음에 지금 모택동의 뒤를 이은 시진핑, 얘들은요 국민을 한마디로 하나의 요소 단위, 어떤 인간성을 전혀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레닌의 신경제 5개년에서는 굉장히 성장이 빠르게 지속되었습니다. 왜냐? 국가 컨트롤해갖고 계획으로 해서 축축 핵을 생산한다, 무기를 생산한다, 농업을 해서 그냥 꽉 국가가 밀어가니까 처음에는 그게 빠른 속도로 잘 돼요. 그 다음에는 동력이 잃어버려요. 왜? 거기에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대가가 없어요. 그래서 일하는 애들이나 열심히 일하는 애들이나 안 해도 이 잘해야지, 이 보상이 나와야지, 뭔가 생산성 혁신이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무너졌잖아요. 중국은 이걸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모택동이 줄 내라고 다 빨간 사람들은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유재산을 용인하자. 그러면 이제 미국도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이 봤을 때 이야 이거 말이야, 중국은 좀 다르겠지. 그러니까 우리 중국 밀어주자. 그래서 그냥 미국이 엄청나게 자본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밀어놨고 저놈들 이건 자연적으로 좀 민주화가 되나 했더니, 이 빨갱이는 어쩔 수가 없어. 사유재산 대회는 다시 한꺼번에 화해니 뭐니 한꺼번에 싹 쳐갖고 그냥 다 뺏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지금 공산당, Chinese Communist Party, 이 자들이요. 이게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China de-risking, decoupling 일어나고 있는 게, 처음에는 글로벌리스트가 엄청 투자해갖고 말이에요. 야 중국 같이 좀 러시아 좀 견제하자 이렇게 됐다가 웬걸 이거 한통 속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퍽 당한 거 아니에요. 당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뒤늦은 스텝으로 한 게 지금 차이나 디리스킹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유럽 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중국에서 그냥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 거기도 보니까 이제 유럽도 이제 러시아만 처음에 대치를 했지, 이거 중국하고는 우리가 해갖고 이제 호혜 호존 이런 성장이 되겠구나 해갖고 이제 그냥 자동차기 뭐니 막 했다가 아니글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중국이 개입하는 거 보고 이거 큰일 났다고 뜨거워라. 그래서 이제 유럽 애들이 이제 좀 우파로 돌아서고 이제 거기에 차이나 디리스킹에 오히려 이제 이렇게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거기에 우리나라, 한국, 대만, 필리핀 또 일본까지 요 4개 축은 중국과 최첨단이랑 맞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상부장도 되고 차이나 디리스킹에서 아주 선두주자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태 하나가 세금 문제라 이거죠. 세금이 뭐예요?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뺐고, 그 뺏은 걸 그냥 허투루 마투루 쓰는 게 아니라 아까는 국방 치안, 사회간접자본, 사회보장 이렇게 쓰라고 이제 세금을 하는데, 일단 이제 세금은 여러 가지 이론 필요 없고요. 편의의 원칙이 있으니까 이제 이걸 말이야, 일단 간접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하면 그냥 금방 그냥 누구나 이제 물건 살 때 그냥 하니까 그냥 금방 잘 넣어드려요. 근데 이게 소득세 같은 건 있는 놈이 더 내야지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누진 과세예요. 이제 거기 대표적인 게 의 상속세입니다. 상속세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시작이 되면, 흙수저 금수저 논리죠. 태어날 때부터 잘 살던 부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좀 뺏어야지 말이야. 그거 기회균등의 법칙이 어긋나잖니. 그래서 좀
야 그거 불로소득의 원천인 그거 좀 때려버려. 그래갖고 상속세를 과중하게 부담을 시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키게 된 동기가 그래갖고 이제 흑수저 금수저 놀리고 평등지향의 논리에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나는 뭐냐? 상속세는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내가 설명을 드릴게. 조금 이제 약간 좀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자,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 뭐였어요? 기업이라고 했죠, 기업. 근데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은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영속적인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going concern이라고 하죠. 다른 조건이 있는 기업은 무한대로 번식하게끔 그게 속성이 그래야지. 기업은 성장 아니면 성장할 것일 때 망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쉽게 말해서.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면 기업은 죽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이 가정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그 가정 요인이 뭐다? going concern입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한 기업은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럼 개인은 사람의 수명은 한계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남은 죽잖아요. 내가 내일 모레 돼질지 죽을지 조금 더 오래 사서 10년 버틸지 그건 몰라요. Nobody know인데 하지만 죽는다는 명제는 우리가 그렇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죽어요. 그러면 죽어서 계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이 남도 있을 수 있고 남도 있을 수 있지만 누구의 자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가족은 공동체로 봐야 돼요. 나는 공동체라는 말을 싫어해요. 왜? 좌파가 즐겨 쓰니까. 근데 가족은 공동 경제권, 공동체. 피를 나눈 피부치 형제는 공동체라고 했어요. 왜 저번에 박근혜 사건 때도 말도 안 되게 박근혜하고 뭐 최순실이가 경제 공동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피부치가 나오는 가족이 아닌데 어떻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고. 근데 가족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럼 가족에 대해서 상속하는 거는 그거는 인지상정이 아니라 그거는 천륜의 법칙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하이에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평등하지 않냐 사람들이. 야, 왜 부모 잘 만나갖고 왜 이렇게 부자인 사람 예를 들어 재벌은 계속 재벌이 되고 가난하게 흑수저는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안 된다. 물론 불평등이 있어요. 당연히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불평등 할 수 없이 인정해요. 할 수 없이 제가 볼 때. 왜? 불평등을 시장하려고 하면 더 나쁜 결과가 초다니. 그 대신 뭐예요? 기회균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인이 기회가 돈 벌 수 있고 역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의 엔비디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엔비디아가 요만한 중소기업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꺾을지 누가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저기 잘 나갔던 회사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거 마시죠. 노키아 이런 데도 그렇게 격변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건 물려줘도 그 이인자 아들이나 손자나 저 딸이 경영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받지 말자. 근데 너무 과도하게 물려주진 말자. 그래서 누진 상속세가 붙었는데 그것도 아니. 근데 기업에 의해서는 다르죠. 기업의 경영 지배권에 기업의 예를 들어서 컨트롤링 쉐어홀더로 갑시다. 그럼 삼성 지금 이재용 회장이 지금 12조를 때려 맞았어요. 12조를 때려 맞고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어떻게 조달할 건데 주식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식 팔면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주식 갑자기 팔면 마켓 임팩트 카스트라고 해서 시장 충격이 돼갖고 뭉그러져요. 그러면 쫙 쌌을 때 없다 줬다고 누가 맡겨요? 중국 애들 없어져. 중국 애들은 왜 이렇게 자금? 쥐들이 자금 꼬부친 게 다 자본주의의 동력을 받아서 미국 경제의 도움을 받아서 돈 먹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망하게 돼 있지만 중국은 그러면은 그놈들이 국가 자본주의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제일 침투 가능한 게 삼성전자 같은 지분 아니겠습니까? 기술 빼돌리고 인력 빼돌리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하는데 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부의 강제적인 재분배 이것보다는 말이죠. 부의 지속성 과제, 지속성이라도 그 사람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삽니까? 삼성전자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삽니까? 자, 이 통계를 불러드릴게. 자, 250인 이상의 종업원 갖고 있는 소위 대기업 분류라고 합니다. 그 대기업의 우리나라 고용 창출률이 12%밖에 안 돼요. 미국은 어떻게 해요? 58%예요. 대기업이. 사이즈가 커져야죠. 그리고 대기업도 대기업이지 우리나라 땅덩어리 좁은 데서 거기서 우물한 개구리입니까? 삼성전자가 어디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독점이지 그 독점을 거기서 후려치고 거기서 또 뭐 저기 우리나라 관점에서 이 조그만한 옛날에 쇄국 정치 대원군 시대에나 했던 그 관념을 갖고 그렇게 마구 때려잡으려고 합니까? 그 참여연대 이 사람들아. 자, 얘기가 좀 엇박자로 나오는데 상속세는 당연히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속세를 없으면 그 예를 들어서 부의 불평등 그게 유지되지 그렇지 않아요. 자, 그 상속 재산을 받은 애들이 지만 호위호사하고 잘 하다가 망하잖아요. 망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가 기업을 살려갖고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의 혜택이 말하자면 선순환 효과 virtual cycle theory라고 그래요. 낙수 효과 아니에요. 낙수 효과를 그냥 갖다가 붙인 거고 대기업이 잘 산다고 무슨 뭐 거기서 트리클 다운이 돼요. 그까짓 거 대기업이 하면은 거기 부가가치가 있으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엄청나게 나오고 그걸 또 먹고 살게 되고 또 외국 진출하니까 이게 상호 연결돼서 거기서 소비가 엄청나고 그럼 국민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왜 때려잡으려고 그러죠? 자, 삼성전자 다시 원점으로 와서 이재용 회장이 지금 그 상속세 줘 맞은 지 12조인데 이놈은 문재인 정권에서 골동품 그 대략 한 10조 정도 되는데 그 평가액이 10조 된다는데 그걸 헐값으로 그냥 다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잘못한 것 같아. 그 왜 골동품을 그렇게 넘겨요? 정말 범법자한테 갖다 바치시오. 그건 예를 스칸디나비안 스톡홀름 신드롬이에요. 범죄자한테 잡혀갖고 범죄자한테 아부떠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건 난 잘못한 것 같아. 왜 갖다 바칠 인간이 없어? 문재인한테 갖다 바치나? 범법자한테. 자, 그래서 좌우간. 그래서 지금 12조 중에 은행에서 돈 꼬갖고 지금 갚아나가고 있잖아요. 5년 보냈는데 그럼 어차피 돈 꼬은 것도 한 대가 있으니까 주식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팔고 저쪽에 팔고 좀 알아보자고. 제일 손쉽게 먹잇감으로 호시탐탐 달려드는 애들이 누굴까요? 중국! 그럼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그 기업 오너가 중국 놈이 바뀌었어. 어떻게 될 거야? 우리나라 그냥 박살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은 당연히 상속세 없애야 되고 기업만 없애나? 개인도 마찬가지야. 그까지 상속세 없애라 이거예요. 부동산 문제. 야, 부동산은 말이야. 이게 넘어간 거니까 이게 이거는 그 천부의 가치니까 사람이 사유화해서는 안 돼. 사회주의 국가는 그렇죠. 땅의 소유권은 없앴어요. 없애지만 사용권만 갖고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요. 부동산에 문재인 때 세금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 잘 보니까 갖고 있는 사람 취득세 올려버려. 특히 1가구 2주택 3주택자는 뭐 원래가 뭐 1% 2%에서 4% 6%로 옮기니까 자, 이건 취득세 내다가 10년만 그러니까 취득세를 처음에 살 때 내는 거니까. 근데 보유세가 있어요. 보유세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산세,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그게 사실은 이게 더블로 되면 더블 텍세이션 위헌이에요. 그 착취예요. 이중과세에다가 종합부동산세는 부의 형평 차원에서 노무현 때 그렇게 발기발기했는데 처음에 위헌 평가를 받았다가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없어요. 다른 나라에 없어요. 그리고 재산세가 많은 나라가 있고 미국도 많은 주가 있고 덜 받는 주가 있어요. 잘 사는 캘리포니아, 뉴욕 이거 재산세 많아요. 그래요. 우리나라 정도보다는 약간 덜하지. 그다음 텍사스 조금 많아요. 그렇지만 거의 시골이나 중부 없어요. 텍사스는 좀 많더라도 거기는 뭐가 없어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또는 캐피탈 게인 과세 아예 없어요. 그다음에 소득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마다 주법에 의해서 차별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옮겨 올려버리지. 그러니까 1가구 2, 3주택이 그게 범죄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종부세, 자산세 엄청나게 올리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팔고 넘어가려니까 양도소득세 쉽게 말해서 캐피탈 게인 과세죠. 근데 양도소득세를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예요? 최고 세율이 45%예요. 그놈의 최고 세율이 어디까지 올리는지 얘가 3년 전 5년 전까지 35%였어. 근데 10%로 올렸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건 정부에서 약탈이야. 약탈 뺏어가는 거야. 이건 세금이 아니야. 약탈이지. 약탈이에요. 근데 저놈들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저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거 개혁이 되겠어요? 시행령이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나마 조금 고쳐갖고 1가구 2주택자, 3주택자 조금 완화를 시켰죠. 근데 그거 갖고 아주 택도 없어요. 확 줄여버려야지. 아예 옛날보다 줄였어야 되는데 옛날만큼만 해서 롤백 시켜야 됩니다. 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부동산을 말해요. 사지도 말아라. 갖고 있지도 말아라. 팔지도 말아라. 팔면 70%까지 떨어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야, 갖다 바쳐. 정부에 갖다 바치는 게 해결이야. 이거 말이에요. 그게 뭐야? 사회주의 정부지.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헨리 조지도 그런 식으로 쓴 거 아니에요. 물론 공적인 개념도 있지. 그러면 부동산도 하나의 자산입니다. 생산 가치로 따져 토지, 자본, 노동 똑같은 식으로 부동산도 하나의 자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의 원천입니다. 어떤 땅을 사는 사람들은 나 휴가를 가기 위해서 뭐 좋은데 휴가지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채권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난 무슨 크립토 커런시를 살 수도 있고, 금을 살 수도 있고, 그냥 취향이 그런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일환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건 경제학 교과서도 나오는데 부동산의 사유화가 훨씬 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왜 냇가에 두고 공유자원의 비극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말하자면 너무나 그거를 이거 갖고 있는 사람 범죄자 취급을 해서 그걸 때려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범죄자는 누구? 바로 정부. 이재명이 대장동 그거 특혜로 지가 경기도권에서 개발한다고 해서 용도를 딱 변경하면 택지로 변경 어마어마하게 줘요. 그 원주민들 자기가 오른 특혜 다 없게 하고, 그 특혜를 그것도 뭐 시의가 가져간 도가 가져간 것도 아니고 특정 업체로 싹 전해서 몇천억을 해먹었지 않습니까? 그거 왜 안 잡아나가? 바로 그런 게 가장 쉬우니까 부정이라는 거예요. 정권 가진 놈들이요 가장 손쉽게 헤쳐먹을 수 있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원천 봉쇄하자. 세금 깎아야 된다. 자, 내가 한마디만 해도 세금 깎으면 정부가 어떻게 먹고 살라고 지금도 사회간접자본 사회복지해서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거는 당신 말이고, 세금 깎아더라도 다시 선순환 돼서 나오면 세율 적어내서 우리 박리 담의 원칙 이런 거 안 배웠나? 아일랜드는 어떻게 세금 깎아주고 저렇게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우리나라보다 못했던 게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불 넘어가나? 이 사람들아, 그거 좀 경제 공부 좀 하셔.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개입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사회주의로 간다. 그 다음에 토지 국유화해서 누구 좋은 일 할래? 중국한테 넘겨줄래? 그러면서 중국 애들은 또 차별하잖아. 지금 제주도 땅이나 강남 아파트 땅을 중국 애들이 다 샀다가 고점에 다 팔고 나갔어요. 이게 매국이지 딴 게 매국이에요. 자, 그걸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같이 있는데 자, 우리 젊은이들이 왜 그 아기를 안 낳고 왜 하려는지 알아요? 우선 경제 문제예요. 이거 취직도 어려워. 그 결혼하서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하려면 이 남자애들도 아주 변해야 돼요. 남자애들도 전부 이거 아기 키우는 것도 내가 없을 때는 내가 아기 키우고, 설거지도 이거 밥도 내가 하고 청소도 내가 하고, 와이프가 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와이프하고 허즈의 구별이 없어졌어. 그런 의식 전환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 먹고 살게 둘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맞벌이에서 취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집 살라니까 옛날엔 말이에요. 월급쟁이 해갖고 30년 모으면 단순산술적으로 모으면 집을 샀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너무 늦게 였어요. 아까 부동산에 세금을 때려받는 게 있는 사람 그냥 손해만 볼 수 없잖아. 그럼 누구한테 전가를 시켜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전가 시켜요? 애꿎은 임차인. 그 다음에 이제 팔 때 전가죠. 가격 오르니까 잘못 보니까 이거 FOMO다, Fear of Missing Out 해갖고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 그래서 빚 엄청 지어갖고 샀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1위의 주범이 뭐예요? 주택담보대출. GDP 2200조 중에 그 100% 넘어갔습니다. 자, 그게 뭐예요? 주택 사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에 대한 소유욕이 엄청나게 강하죠.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부동산 불패 이것만 믿고 이거 빨리 사야지 그래갖고 집 살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아웃돼갖고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파산하게 됐지. 파산이 지금 부동산의 PF 대출 부실이 엄청나죠. 억지로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정부도 지금 부동산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뭐다? 제일 첫 번째가 세율 인하.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애기 못 낳죠. 그러니까 할 때까지.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돼요? 꼬락선을 보니까 위정자나 이 나라 꼬락선이가 영 형편없어. 우리나라에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웬만하면 그냥 아유 놀고 먹고 나 그냥 마시다 죽을래. 그러니까 애들이 도덕관념도 없어지고 그냥 프리섹스도 하고 그냥 즐기다 살지. 냅둬요. 아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얘기하면 꼰대 아유 저리 가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고쳐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죠. 경제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경제 문제. 그러니까 뭐 물론 여러 가지로 뭐 분양에다가 싸게 뭐 요즘 분양도 잘 안 돼요. 인건비, 자재비 다 올라갔고 금리까지 올라갔고 아예 그냥 분양가 자체가 높아갖고 건설사들이 파산 일보 직전인데 분양이 되겠습니까? 좌우간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 연금개혁은 그 젊은이들의 살 길을 마련해 주려면 그 개혁이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연금개혁 말씀드릴게요. 연금개혁 국민연금 빵꾸나죠. 55년도에. 빵꾸나도 개혁을 안 해요. 내일이 아니다. 이건 내 정권에서. 그리고 야권 이놈들은 뭐 저 고갈 시기를 한 7년 정도는 들으면 꼭 더 내고 더 받자예요. 더 받을 수 있으면 누군 좋지. 많이 받으면 싫으나 망하는데 더 받을래. 지금 현재 수준에서 받는 거 동결해야 돼요. 그러면 내는 거 더 내. 낸다고 지네들이 내. 지금 받는 사람이 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더 늦기 전에 빨리 연금보험료 더 내야 돼요. 왜? 지금 베이비 부모, 저도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일단은 지금 벌써 연금 수령기에 접어들었어요. 베이비 부모는. 근데 2차 베이비 부모. 그게 이제 뭐 68년도 생사부터 75년도까지인가 그래요. 걔네들 있을 때 미리 개혁을 안 하면 망해요. 연금 이제 소용없어요. 저는 젊은 애들한테 연금 봐서 국민연금 불매 하니까 그 보이콧 하라고 합니다. 개혁 안 하면 안 되는데 유지가 안 돼요. 나중에 국민 세금으로 받는다. 그럼 국민 세금으로 국방, 아까 치안,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언제 그 연금 갖고 몽창 다 쓸어받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시스템대로 가면은 지금의 월급의 9%를 내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에. 그것도 자기 돈으로 다 내는 게 사업장은 4.5% 자기 돈으로 내고 4.5% 기업이 내줘요. 근데 그 9%를 15%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도 걷는 돈이 많아야지 이제 그 운영할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걷는 돈 많다고 나중에 줄 돈도 하면 그 바닥나면 누가 줄 건데? 그 바닥나서 그러면 pay as you go 시스템으로 나가자 이렇게 하면 그건 뭐냐면 pay as you go는 무슨 말이냐면 부가식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예를 들어 연금 수급자한테 말이야 돈 걷어갖고 지금 그 일하는 사람한테 돈 걷어갖고 지금 있는 사람 먹여 살래. 근데 인구 구조가 바뀌어요. 에? 저출산을 생각을 못했지 처음에는. 저출산을 생각 못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그걸 말이야 정확하게 외국에서는 2년마다 그걸 개혁을 해. 자동개혁 프로그램으로. 우리 2년마다 개혁 안 하잖아. 자동개혁이 아니라 이거 연금개혁 하나 한다고 지금 몇 년간 문재인 정부 때 5년 송두리째 날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2년 반 지났는데 다음 국회로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빨리 이거 올려야지. 올리는 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요. 툭 까놓고는 이럴 때 하는 실상을 알려야지. 왜 쉬쉬하는 거야? 그리고 뭐 지금 적립액이 천조예요? 빨리 3천조, 5천조까지 돼야지 그나마 지금 상태에서는 한 3천조 가 있어야지 그나마 연금 그 고갈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 물론 운영 잘하는 것도 필요하죠. 운영은 사실은 뭐 요새 여러 가지 뭐 드릴 말씀이 많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 뭐하고 운영은 포트폴리오 원칙,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으로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럼 어느 나라 주식을 사야 되는가? 그 시가총액 비중에 맞춰서 사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벤치마킹을 해요. 자,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그렇게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운용을 근데 네덜란드 GPFG나 또 네덜란드 ABP나 또는 노르웨이의 GPFG나 캐나다의 CPPIB나 제일 못한 꼬레비가 일본의 후생연금기금, 후생연금기금이 완전히 이제 주식 비중을 확 놀렸어요. 그거라도 좀 보고 배워요. 국민연금 아직 주식 비중 40%야. 주식 비중 70%까지 높여야 돼. 못 넘어 채권 안 돼요. 자, 그거 별도로 뭐이냐? 운영도 중요하지만 뭐가 거둬야지. 시드머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천조 갖고 택이 없어. 지금 상태에서 지금 인구 구조 상태에서는 2,500조가 돼 있어야지 돼요. 그건 당연히 고갈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적립형을 포기를 안 하면 포기하면 되죠. 그럼 나중에 아까 페이 에즈 고에서는
건든 사람 말이야 월급의 30%를 연금보험료로 뜯어가도 유지될까 말까 해. 아니 왜냐면 지금 보험료 내는 사람은 적고 노인네들만 득실을 걸어갖고 그 다음 먹여 살려면 어떻게 먹여 살릴 건데? 아 연금 시스템 없애야지. 그럼 차라리 뭔 놈의 사회가 그 뭐 사회 안정이야. 사회 안정망은 소셜 세이프티넷이 오히려 반대의 사회 불안전망이지. 이거 연금 개혁 빨리 해야 된다고. 야당 사기치 좀 치지 마. 어? 연금보험료 뭐 니네 또 뭐 포퓰리즘에 올리기는 저 연금 수급 소득 대체율을 뭐 올리긴 뭘 올리면 안 돼. 그럼 뭐 갖고 먹고 살아? 국민연금만 답인가? 지금 주택연금 생겼잖아. 주택연금 주택 소유자가 없으면 기초연금 있잖아. 기초연금은 뭐야? 완전히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네. 돈 안 내고 내는 거야. 연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통폐 앞에서 뭐다? 뭐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 같은 사람이 안심소득 제안했으면 그거 좋다 이거야. 그런 걸로 프로그램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연금개혁 이뤄야지. 미래 예를 들어 자기 노후가 불안한데 청년들이 결혼을 하겠어요? 이제 먹다 살다가 죽는 것도 안타까워 죽겠는데 애까지 내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안 낳고 말죠. 그게 첫 번째. 교육개혁 뭐예요? 교육 예산은 전부 지금 저출산에서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예산이 남아 돌아왔고 뭐 애들한테 뭐 110만 원짜리 컴퓨터 노트북을 좀 웃기지 좀 마세요. 좀 자율성을 확대해야 됩니다. 왜? 과학고, 자율형 사립고. 이거 왜 정부가 강제로 나서나? 이주호 교육장관 당신 진짜 마음에 안 든다. 그 교육 정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율성에서 있는 사람만 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대가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거기 지금 의대 정원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잠깐 교육개혁 아주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뭐냐? 그 이과에서 최상위가 0.1%가 의대로 다 진학을 하죠. 왜 진학을 할까요? 안전망이 그나마 의사는 그렇게 페이를 넉넉하게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페이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의료는 전부 의료 기본의 수가 체제가 전부 사회주의예요. 사실은 다 정부가 건강보험으로 다 완벽하게 수가를 쉽게 말해 조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료가 필수 의료는 전부 묶어놨어요. 100%. 문재인 때 문재인 케어라고 그래서 뭐 되지도 않은 비급여를 전부 급여하겠다. 너 맘대로 그래갖고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우리나라 사람들 또 이게 남북이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이 뭐냐면 절대로 평등주의에 앞서갖고 내가 못 사는 거는 상관없는데 나보다 못한 애가 저거 잘 되는 건 꼴을 못 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MRI 찍으면 나도 찍어. 그 필요가 없는데도 의사도 왜냐면 돈벌이가 되니까 부추기고 그게 이제 문재인 케어이고 문재인 케어를 기억한 게 박민수야. 그 박민수를 계속 등용해서 쓰는 게 윤석열이에요. 그 박민수 지금 제대로 된 인간이에요. 그 친구가. 그건 뭐 의대 교수한테 뭐 위협이나 했었고. 그건 왜 전공의들이 파업했느냐. 본질을 알아야죠.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필수의료 부분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역의료에 지원하고 됩니까? No way!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OECD 국가 대비 우리 부족한 의사 수 부족하지 않아. 왜 안 부족하냐면 강제로 된 수가보험 체제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아. 특히 필수의료는 꽉 막혀나갖고 박리담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의사가 기본 생활비라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환자를 봐야 돼. 5분에 우리 몇 명 봐요? 5분에 3명씩 보죠. 근데 영국은 어떻게 봐요? 영국 완전히 의료사회주의인데 어떻게 돼요? 30분에 1명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죽어가는 환자도 영국에서는 진료를 못 받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저기 말해요. 여기서 이거 돈 안 들이고 치료받으시려면 한 7, 8개월 기다리셔야 되고 아니면 이제 돈이 있으시면 내가 하는 컨설팅 그 의료법인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거기는 그 대신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돈 좀 들 겁니다. 그러면 돈 있는 양반은 그쪽에 가서 받게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앓다가 죽는 거지. 그게 영국 시스템이에요. 미국은 어떻냐? 보험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차별화되고 비싸요. 그러니까 거의 제값 받고 보험료 우리 같이 싸지를 않다고. 그냥 돈 많이 들고 자기가 보험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도 그 커버되는 커버리지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비급여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미국에서 돈벌이 잘 되는 심장내과, 제가 지금 스텐트 박았거든요. 내과에서. 그 스텐트를 전공하는 순환기내과, 거기는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그 순환기내과 필수 의료 중에 5배, 6배, 10배까지 올라갑니다. 필수 의료니까.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내외산소 응급의료과. 내외산소는 과거에도 제일 공부할 게 많고 제일 수련의 과정에서 터프하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가던 게 내외산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저 밥벌이가 안 되니까 걷어치우고 딴 데로 피부 미용하고 이렇게 의사면허 하고.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딱 보면서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선배 저 꼴을 봐서 내가 내외산소를 안 가. 거기도 3년을 줄여줬는데도 안 가. 이게 현실입니다. 그 원인은 뭐야? 수가 조정을 제대로 안 했어요. 필수 의료 부분에 수가 조정을 안 했다고. 그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 함부로 할 수 있어? 보험료 올라가야 되잖아. 그잖아요. 그게 다 얽히고 설킨 거야. 구조 조정이란 건 얽히고 설킨 걸 제대로 풀고 나서 그냥 2,000명 증원하면 장땡이야? 아니야. 좀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이야, 의사 뭐 공무원같이 야 공무원 안 하면 니네 역적이다. 니네의 개인적인 저기를 위해서 뭐 국민의 뭘 해치고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국가법.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의사는 뭔데? 자율직업이야. 보험 수가는 사회주의 의료체인데 의사 공급원 민간 자율이잖아. 선택의 자유, 프리트 추즈. 그게 왜 없는데? 저기 전공의 사직할 권리가 있어. 그럼 사표 수리해야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다고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의료 분쟁은 아마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腱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기브업 하세요. 그냥 다 원점 회귀시키세요. 자, 뭐 여기까지 내가 중간에 네, 잠깐 한숨 돌리시고요. 정말 이게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연금개혁,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 절차만 없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에서 적기였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권에서 연금개혁 당면 과제였거든요. 그런 교육개혁, 노동개혁 당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5년간 허송세월을 보냈고 지금 윤석열 정부 우리는 대통령 5년 단임제입니다. 벌써 어느덧 3년 차가 됐는데 골든타임이 저는 지나가고 있어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교수님께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민들이 납부한 연금 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주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도 이제 한번 짚어주세요. 그 얘기도 이제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제 다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연금 사회주의라고 보는 그 연금이 이제 원래 그 주주권 행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 기관 투자가의 주주권 행사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 태동을 말씀드릴게. 원래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아시죠? 그 태동이 이제 미국에서 발생했어요. 그건 이제 사기 짓입니다. 쉽게 말해서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이런 건데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그 전에 1999년도부터 뭐가 일어났죠? 인터넷 광풍이 불어났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야후 같은 거는 100배, 1000배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버블이 해소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다시 실물로 이제 가야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박 단소에서 중우장대, 그래서 과거의 전통산업 이런 거에서 이제 부동산이 이제 미국이 바람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미국도 이제 별로 이제 해먹을 거 다 해먹었으니까 이제 증권회사들이 꾀를 낸 게 이제 그 모기지 파이낸싱입니다. 근데 모기지 파이낸싱은 뭐냐면은 어차피 주택은 장기 저리로 상환을 하게 되거든요. 대개 이제 30년 만기로. 근데 그거를 자기의 하지만 그 경제 능력을 봐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잘 못하는 게 서프라임 계급, 그다음에 Alt A, 그다음에 프라임 이렇게 세 개 나오는데 서프라임에서 부도가 자꾸 발생했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의 부동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1900년서부터 1990년까지 그 100년간 오른 부동산 상승률보다 2002년서부터 2006년도 6년간 상승률이 더 커요. 1.5배. 100년간 상승하면서 5년간 더 올랐어요. 그 정도로 미국 주택에 광풍이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때는 뭐다? 야, 그래도 홈리스들한테 팔아먹어도 얘들이 이제 할부를 못 내잖아요. 못 내면 이제 다운 페이먼트를 못 하니까 이제 이게
그 디폴트가 되잖아요. 디폴트 이제 반대 매매하죠. 반대 매매 하더라도 집값이 오르니까 더 비싼 값에 예를 들어서 강제 매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순환인데 그게 무한정 올라가지 않죠. 꼬꾸라지니까 이제 추락하게 돼서 시작된 게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때 뭐라고 했어요? 괜찮다. 이 정도 충분하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숏셀이라고 그래갖고 그 collateral debt obligation이 뭐냐면 서프라임 모기지만을 또 그룹핑 해갖고 그거를 또 그냥 짜고잡기 해서 그거를 원시 자산을 100배를 불러놓은 파생 자산이 CDO라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CDO만 하나 안 팔리니까 거기다가 credit default swap 말하자면 신용 보증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정부 보증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증을 해줄 때는 American International Group이라고 그래갖고 그 미국 최대의 보험사가 그냥 얘네들은 1,000억 보증하면 1억 먹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을 무한대로 해줬어요. 그래서 그 보험사 그 판매원들은 지 판매 수업이 올라오고 전부 그 CDO 보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증을 하니까 이제 지급 보증도 완전하고 이거 우리 무주 안전해. 비록 서프라임 모기지인데 그들이 저 S&P, 모디스 이런 데서 신용평가를 트리플 A를 줬어요. 최상위. 그러니까 이거 봐라. 외국 정부가 보자. 이거 봐라. 저기 볼 때는 미국에서 미국 정부 채권을 사면 5%인데 말이야. 이거 저 CDO를 사면 15%래. 근데 똑같이 저기 그 신용도가 트리플 A야.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뭐를 사요? 미국 정부를 믿으니까 15%를 사지 않겠어요? 그래서 폭삭 망한 게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게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유럽 재정 위기입니다. 자, 글로벌 금융 위기를 내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까 그 연금 사회주의, 그러니까 그 연금 사회주의 어떻게 해석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짧아서 이것 봐라. 그러면 미국 시장이 그 다음에 폭락하고 전 세계가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국 때문에 완전히 그냥 거덜이 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나마 피해가 들어. 우리나라도 좀 사긴 샀지만 중국 애들도 많이 샀어요 그때는. 근데 그래갖고 팍 폭삭하니까 이제 그 영국에서 어떤 펀드들, 영국 펀드, 그러니까 주식 투자 이런 게 아주 발달됐거든요. 뭐 어딜 사? 미국 주식을 많이 샀잖아. 그럼 글로벌 금융 위기는 채권이 망한 건데 채권 망한데 혼자 망해요? 주식 망했잖아요. 그래서 망했어. 망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남의 돈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 펀드들이 안 되겠다. 이거 남의 돈 해갖고 내가 망가뜨리면 안 되는데 이게 이 듀티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주주권 행사를 해야겠다. 각자 펀드의 주주들이 주주권 행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펀드를 대표해서 이게 기업의 경영에 관심 있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미래 현금 흐름이 제대로 되느냐, 기업이 제대로 커갈 수 있느냐, 요 관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하면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권의, 그러니까 주주의 미래 가치, 쉽게 말해 소득이 되느냐, 머니 니스가 있느냐, 돈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런 판단이 아니지. 삼성전자, 한진, 이거 안 좋아, 이 자식들 이거 건방져. 그리고 뭐 갑질해. 갑질한 건 나쁜 거지. 그러면 거기에 정당한 어떤 법적 처벌을 되는데 왜 주주가 간섭해? 그렇다고 해서 조중훈이 내쳐, 이거 내쳐. 그다음에 삼성 그 주주 이거 안 되니까 이 해치펀드 동원해 갖고 막어. 이런 게 말이에요. 거기서 간섭하는 게 우리나라는 틀리다 이거예요. 그럼 뭐야? 이 펀드들을 대주주로 해갖고 그의 주주권 회사에서 기업 경영권 간섭이잖아. 그거는 연금 사회주의라 이거예요. 근데 원래 예를 들어 stewardship이에요. 그러니까 stewardship은 말하자면 원래는 좋은 의미예요. 봉사한다는 거죠. 내가 봉사자로서 잘 닦아주고 뭐 이렇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관 투자가의 그 소액 주주를 대신해서 기관 투자가 자신이 대리자 역할로 충실하게 말하자면 그 듀티를 다한다는 측면에서 그 스튜어드십 코드로서 말하자면 그런 주권 행사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정부의 영향력하고는 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 영향력하에서 이걸 간섭을 하고 하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건 사례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한 스튜어드십 코드 웃기지 좀 마세요. 제대로 좀 알고 공부하고 그런 걸 활용하세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교육개혁하고 노동개혁을 짧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학이에요, 대학.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대학이 저도 몸담고 있습니다만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을 교육부 니네들이 뭔데 그걸
레이팅을 하고 발광이야. 그럴 필요 없어.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망할 기업 좀 망하게 퇴로를 좀 열어주세요. 망할 기업은 아니 망할 대학은 그냥 망하도록 하고 그냥 자율권을 좀 확대. 그러니까 교육 계획에는 뭐냐 자율권을 좀 확대하라. 그래야지 교육이 좀 잘 된다. 이렇게 말씀. 노동개혁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뭐야 소득주도 성장 말 이게 경제학 교과서는 정말 무식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난 미치겠네.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당 임금, 최저임금제. 그다음에 또 뭐야 주휴 수당을 신설하고 주말에 근무하면 그 수당 따로 줘야 된다. 그다음에 뭐 주 52시간 근로제. 그래갖고 주관하는 건 우리나라 기업만 주관하지. 자, 지금 그것까지 얘기를. 야, 지금 뭐 이거 직구 규제한다. 중국 애들 뭐 알리 테무 쉐인 뭐 이런 거 주겠는데 그게 소비자 주권이라. 한동훈이 좀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나 정말 소비자 주권은 그런 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가 직접 위생적으로나 안전적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기업의 대항 역할을 하는 게 그게 NGO의 역할이지. 당신처럼 중국 기업 우대하고자 검사도 KS 검사도 안 해버리고 그 피해를 위한 텍스를 묻혀내야 되는 거야. 중국 아무리 싸다고 그러면 뭐야. 걔네들 황폐놓고 다 우리 어린애들이 빨고 하는데 다 다량의 폴리에틸렌 검출되고 그 건강 누가 책임질래? 당신 책임질 거야? 규제해야지. 그런 건 규제를 해야 돼요. 어떤 규제? 그게 교정적 조세라는 거요. 교정적 조세를 해야지 우리나라 기업도 살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무슨 소비자 주권 나오려면서 규제 완화? 좀 교과서적으로 당신이 뭘 알아? 규제 완화는 기업에 갖다 쓰는 거야. 제발 좀 그런 얘기를 좀 하지 마. 자, 그래서 노동개혁 이거 중요한 건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기업의 권리도 보장해야지. 해고 자율권은 왜 안 주는데? 노동시장의 경직돼선 이게 넘어가겠어요? 노동시장 경직돼서는 외국 기업도 안 들어와요. 비싸갖고 인건비 비싸갖고. 자르는 해고의 자유도 그러면 해고되면 나중에 갈 데가 있어야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선순환 돼야지. 갈 데 많어. 짤대로 경력 우대하고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개인은 자기의 퍼스널 히스토리 자기 경쟁력 강화를 애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은 뭐야? 기업은 자율적 경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게 노동개혁이에요. 노동시장 유연화 이걸 좀 명심하세요. 이거 안 하면 나라 망합니다.